안녕, 우리 학생들. 경제학 짱 박사야. 자, 오늘은 말이지, 우리 실생활이랑 아주 그냥 착 붙어 있는데, 괜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주제, 바로 외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거야. 해외여행 갈 때, 또 해외 직구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 그 환율의 세계로 다 같이 한번 떠나보자고. 박사님, 저 아마존에서 뭐 좀 사려고 하는데 어제 봤을 때랑 오늘 가격이 다른 거 있죠? 이 환율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제 용돈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너무 헷갈려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바로 그거지. 이 환율의 움직임을 이해한다는 건 있잖아. 마치 전 세계 경제에 맥박을 짚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화폐금융론에서 외환시장은 정말이지 심장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야. 자,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지도를 나랑 같이 하나하나 펼쳐보자고. 자, 그럼 제일 기본부터 시작해볼까? 환율. 교과서에는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 이렇게 나와 있어. 말이 좀 어렵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외국 돈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300원이다? 그건 그냥 미국 돈 1달러짜리의 가격표에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이라고 딱 붙어 있는 거야. 어때? 쉽지? 그럼 이 가격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뭐 모든 가격이 그렇듯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걸 따라가는 거야. 자,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줄다리기 한번 봐봐. 왼쪽이 외환을 필요로 하는 수요팀, 그리고 오른쪽이 외환을 가져오는 공급팀이야. 우리가 뭐 아마존에서 직구하거나 해외여행 갈 때처럼 달러가 필요하잖아? 그게 바로 이 수요팀의 힘을 팍 실어주는 거지. 반대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서 달러를 막 벌어온다. 아니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려고 달러를 들고 온다. 이러면 공급팀이 으쌰으쌰 강해지는 거고. 이 두 팀의 힘겨루기가 바로 매일매일의 환율을 결정하는 거란 말씀. 자, 그럼 이 외환, 그러니까 외국 돈은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될까? 우리가 공항에서 달러 바꿔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거래만 있는 건 아니거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방식을 지금부터 알려줄게. 첫 번째는 현물환 거래. 이름 그대로 지금 바로 스팟 거래하는 거야.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공항 환전소에서 원화 내고 달러 바로 받는 거. 이게 바로 현물환 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지. 자, 두 번째는 선물환 거래야. 이건 미래를 위한 일종의 예약 거래라고 생각하면 쉬워.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뒤에 미국에서 기계값을 보내야 하는 수입업체가 있어. 이 사람은 3개월 뒤에 환율이 확 오를까 봐 불안하겠지? 그래서 오늘 바로 지금 시점의 환율로 3개월 뒤에 달러를 사기로 은행이랑 미리 약속을 딱 해놓는 거야. 마지막으로 외환 수합. 이건 조금 더 전문가용인데 현물환 거래랑 선물환 거래를 합쳐놓은 패키지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달러가 필요한 회사가 원화를 은행에 주고 달러를 빌려와. 이게 현물환 거래지. 그리고 동시에 3개월 뒤에 원래의 원금을 다시 맞바꾸기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야. 이건 선물환 거래고. 이렇게 두 거래를 싹 묶어서 환율 변동 위험 없이 단기적으로 외화를 조달하는 방식이란다. 와, 박사님, 현물환은 알겠는데 선물환, 외환 수합, 듣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픈데요. 이렇게 복잡한 거래는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랑은 별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이야.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이 지도를 딱 보면 방금 한 질문에 대한 답이랑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딱딱 맞춰지는지 한눈에 보일 거야. 자,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전체 구조를 담은 비밀 지도를 공개할게. 자, 이 그림 한번 딱 봐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전체 구조도야. 어때? 좀 복잡해 보이나? 걱정 마. 핵심은 아주 간단하거든. 이 시장은 크게 두 개의 층, 그러니까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먼저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보자고. 여기가 바로 대고객 시장이야. 이름 그대로 은행이 고객을 상대하는 시장이라는 뜻이지. 아까 질문했던 학생처럼 해외 직구를 하는 개인, 또 반도체를 수출하는 기업, 우리 모두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야. 우리가 환전을 하거나 무역 대금을 주고받으려고 외국환은행이랑 직접 거래하는 곳, 일종의 소매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 그럼 이제 오른쪽을 볼까?
여기가 바로 은행 간 시장이야. 대고객 시장이 소매 시장이었다면 여긴 은행들끼리 외환을 서로 사고 파는 거대한 도매 시장인 셈이지. 은행들끼리 직접 거래하기도 하고 저기 가운데 보이는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서 거래하기도 해.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오늘의 환율은 하고 듣는 거 있지? 사실 그게 바로 이 은행 간 시장에서 결정되는 기준 환율을 바탕으로 하는 거란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수들이 등판해. 바로 정부와 한국은행.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외환 당국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시장의 심판이자 감독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환율이 갑자기 너무 확 오르거나 뚝 떨어지는 식으로 시장이 불안정해진다? 그러면 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달러를 팔거나 사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단다.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 자, 이 두 시장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삼성전자가 수출하고 받은 10억 달러를 은행에 팔았다고 쳐보자. 그럼 그 은행은 갑자기 10억 달러가 확 많아졌지. 이렇게 은행이 특정 외화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거나 부족해져진 상태를 외환 포지션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런 포지션 변화는 환율이 막 움직일 때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은행은 이 남는 달러를 다른 은행에 팔려고 어디로 간다? 바로 은행 간 시장으로 가는 거야. 결국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 살 때 몇십 원, 몇백 원씩 환율이 바뀌는 이유도 저 거대한 도매 시장에서 은행들이 자기들의 외환 포지션을 맞추려고 수천억 원을 거래한 그 결과가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란다. 아하, 전 그냥 은행 창구 가서 돈 바꾸면 끝인 줄 알았는데 대고객 시장이랑 은행 간 시장이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었군요. 이렇게 지도로 구조를 보니까 이제야 전체 그림이 딱 이해가 돼요. 바로 그거야. 경제학이라는 건 말이지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랑 똑같아. 오늘 우리는 환율과 외환시장이라는 창문을 통해 복잡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읽어내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뗀 거라고. 화폐금융론, 이게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정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을 보는 훨씬 더 넓고 깊은 눈을 갖게 될 거야. 자, 우리 학생들 조금만 더 힘내자고. 화이팅!